네, 한겨레 신문의 기후변화팀 팀장이고요. 박기용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팀의 임무는 인류 절멸사의 초기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다. 하늘에서 검은 벌레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도심을 공습한 벌레새로 기온으로 모기떼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는 겁니다. 평균적인 기온이 지금 1도가 올라간 건데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몇 도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야? 전반적으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한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전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 지금 몇 도 올랐어요? 1도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는 0.5도. 네, 0.5도.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라는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올 수 있다. 2030년이면은 정말 짧게 남았죠. 네, 10년 남았네요. 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Hear the trumpets, hear the pipers. 앞서 기후위기가 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다 보면은 네. 저희 보고 이제 기후 악당국 뭐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이 네. 좀 얼마나 심하길래 우리가 그런 악당? 그 기후 행동 추적이라고 하는 시민 사회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막 늘려나가고 또 석탄 발전에 대한 이런 수출이라든지 국내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들을 딱 꼽아가지고 기후 악당이라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무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2000년을 딱 기준선으로 0으로 두고요. 예를 들어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였냐면 한 35%를 줄였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많이 줄였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 가까이 줄였습니다. 우리 막 트럼프가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은 11% 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에 47%가 증가하게 됩니다. 47%.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고 석탄 소비가 세계 4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해외의 석탄 투자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국내에서도 석탄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외 석탄 투자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에 너무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토의정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약속한 게 교토의정서인데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 만들어져서 선진국만 줄일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지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2021년도부터는 그 목표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당시에 저희가 뭐 해야 네. 되는 그 양은 어느 정도였는지. 네, 파리 협정 당시에 여기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배출 전망치 대비였습니다. 이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8억 톤 정도 늘어날 건데 이만큼 늘어날 건데 요 늘어나는 거에서 37% 정도 줄여가지고 5억 3천만 톤을 만들겠다라는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출 전망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 수치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출 전망치로 가면 안 된다. 절대량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 정부도 이 녹색성장 기본법 요걸 개정해가지고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보다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거는 우리가 2050년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2050년에는 넷지로 방식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넷지로 방식은 아까 1.5도에 도달하게 만들려면은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은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넷제로로 가야 되거든요. 넷제로는 순증 제로. 그러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이상 대기 중에 추가로 배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CO2가 배출됐다. 그럼 나무를 심어서 그 배출한 것을 흡수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2050년이 되면은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모든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5도를 도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가 된 거예요.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주요하게 보도한 매체는 저희 종합일간 중에서 저희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거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뭐 6%, 7% 그러니까 한 자릿수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OECD 전체 평균하면 25에서 뭐 3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뭐 이미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간 게 벌써 한 10수년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이제 좀 늦었지만 빨리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영원히 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 앞서서 해당되는 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하면 보수지 경제지에서 그걸 대변해서 기사를 크게 써주고 보수 야당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사회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정책으로 흘러가면서 조금 이제 속도가 늦춰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기후위기 문제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석탄, 핵발전, 태양광, 풍력,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없이 전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자연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태양광 풍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OECD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만들어서 실제로 빠르게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 이 무너진 태양광이라든지 멈춰있는 풍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재생가능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런 불신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저는 이건 상당히 안타깝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태양광 폐기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시민들이 태양광 폐기물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폐기물은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핵 폐기물에 비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 전역에는 이 태양광 폐기물만 수거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북 진천에 지금 태양광 재활용 센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이런 단계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한 이 변화가 앞두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떠오른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 사회를 2050년 넷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 국가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요. 근데 이 많이 배출하는 미국을 2050년 넷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 내용을 바이든 후보는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국이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리 협정 탈퇴한 것을 바로 복귀하면서 이 기후 체제, 신기후 체제에 돌아오게 된다. 저탄소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탈탄소를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거 잘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탈석탄, 탈내연기관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석탄이라고 하면 석탄 발전소를 줄여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0으로 만든, 아예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런 목표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가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멈췄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탈석탄 목표를 세웠는데 이걸 앞당겨서 아마 2022년도에 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지금 석유를 기반으로 한 내연기관 차량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독일도 자동차 많이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도 2030년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줄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석탄 발전 제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설정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달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후 비상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린 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50년 넷제로 가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2050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리 협정에 의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90년 대비 40% 줄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니야, 더 높여야 돼. 55%로 지금 상향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툰베리라는 그 소녀가 네. 이 친구의 활동이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이슈를 좀 만들어낸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엄청났죠. 그 툰베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IPCC 보고서에서 나오는 과학자들의 데이터 자료들을 꼼꼼하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1.5도가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1.5도에 도달하려면은 온실가스를 2050년에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205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닥쳐 있는 10년 동안에 지금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아니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났다고는 얘기하면서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지난해 9월 달에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행동, 청소년들의 위기 행동이 막 확산이 되니까 호주 총리가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은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Will you meet with and listen to these kids who are demanding action from your government to keep coal in the ground? Tell you what we're also committed to. Kids should go to school. Kids should go to school. Kids should go to school.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지구의 이 위기 속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아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위기를 직면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투표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절하게 외치는데
오히려 힘이 있고 정책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절박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실제 우리 기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도 기후 에너지 대책 수립하잖아요. 이때 이 절박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 같은데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변화는 하지 않고 변화를 하기까지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은데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시간은 없는데 너무 더딘 현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서 얼마나 수많은 불평등을 마주하고 얼마나 최악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가혹하고 예견된 그런 미래가 너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그럼에도 지금 시간이 있고 지금 대응할 수 있으니 그래도 우리는 해보자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현실 같습니다. 그 유럽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하고 있대요. 사실입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이 기후위기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이런 행동을 부모님들이 또 지지하기도 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청소년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에 둔감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청소년 기후 소송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가 언제 그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뭐 책 한 자 더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주 멋진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저한테 밤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가 기후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청소년의 메시지는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그들이 느끼는 그 걱정이나 두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 보니 위기인 우리 아기들도 사실 그들을 위한 마스크 세대지. 그렇죠. 그 눈 떠보니까 뭐 외출도 못하게 하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죠.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현실인데 참 물려줄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뉴스 메이킹을 할 시간인데 해민정음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사님?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꼭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좀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시기에 적합한 감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신선했나요? 네네. 참신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잘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좀 빌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경남에서도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언론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없는 하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제작진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써가지고 뭐 방송국까지 왔는지 뭐 이런 걸 하루 정도 좀 체험기나 이렇게 캠페인처럼
탄소 없는 하루 이런 걸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북극 꿈을 지켜주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인간이 좀 구출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영화로 한 편 찍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네. 단편 영화로 네. 다큐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도 네. 좋을 것 같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계속 시청 같은 데 돌리고 지금 저희가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 이 시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최고점을 살고 있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지구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대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